네, 이제 이어서 B파트, 체세포 분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세포 주기, 세포 분열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제는 세포 분열의 이제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두 가지 분열을 배우는데 우리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체세포 분열이야. 이따가 배울 거는 감수 분열이고. 사실 이제 체세포 분열은 앞에서 세포 주기를 설명하고 분열기를 설명할 때 예시로 들었던 게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사실 전 시간에 거의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체세포 분열이 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 위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체세포 분열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체세포 분열은 유전적으로 모세포와 동일한 체세포를 만들기 위한 세포 분열이에요. 세포 분열이란 게 모세포가 이제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건데, 이 체세포 분열이란 놈은 유전적으로 모세포랑 동일한 딸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이에요. 아래 한번 그림 볼까요? 이 그림? 얘가 모세포인데 모세포가 별을 가지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얘가 분열이 일어나서 두 개의 딸세포로 지금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 딸세포도 별을 가지고 있죠. 그냥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모세포나 이 두 개의 딸세포나 그 안에 구성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즉, 자기랑 똑같은 딸세포 두 개를 만들기 위한 분열인 거예요. 체세포 분열은. 그럼 체세포 분열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의 의의, 왜 하는가 대체? 첫 번째가 체세포 분열과 발생과 생장입니다. 자,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이제 모세포와 동일한 딸세포 두 개가 생기는 거죠.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가 는 거잖아요. 즉, 체세포 분열은 세포 수가 많아져 몸이 성장하는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은 발생과 생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맞죠? 세포 수가 많아져서 몸이 성장하는 게 발생과 생장이잖아,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과 조직 재생. 상처 또는 손실된 부분의 세포나 조직이 새로 생겨난다. 아, 이건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나거나 뭔가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위에 세포나 조직이 새로 생겨나죠. 그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래서 조직 재생을 할 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좀 지우고. 세 번째 게 조금, 왜 안 지워지지? 세 번째 게 조금 지엽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체세포 분열과 무성생식인데요.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이제 발생과 생장이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얘들한테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생식 과정을 의미해요. 왜? 자기랑 똑같은 세포 두 개로 나뉘는 거니까. 단세포 생물에서는 그게 생식인 거죠. 맞죠? 그래서 단세포 생물에서 무성생식이 일어날 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이 정도도 알고 계시면 좀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체세포 분열의 정의와 의의 이렇게 됐고요. 이제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한번 공부를 해야겠죠. 이미 앞에서 세포 주기를 쭉 공부했기 때문에 아실 테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머릿속에 박아드릴게요. 자, 얘는 간기의 지원기, 얘는 S기, 여기가 G2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간기입니다. 세포의 생장기. 그 다음에 여기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죠? 분열기죠. 분열기인데 분열기 중에서도 핵분열. 마지막 여기가 세포질 분열. 여기까지가 끝나면 체세포 분열이 끝난 겁니다. 자, 먼저 G1기에는 핵막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핵막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염색사 형태로 유전 물질이 존재를 하겠죠. S기에 이 S기에 DNA 복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유전 물질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2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많이 그려놨어요. 중요한 거는 감기 때는 죄다 유전 물질이 염색사인 거예요. 그리고 S기에 DNA 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사실 염색사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감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염색체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쌍의 염색체만큼의 염색사였던 거예요, 얘는. 실제로 얘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형태로 돼 있는데, 그런데 정량을 한번 표시하기 위해서 염색체 형태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바꿔놓으면 DNA가 복제가 됐기 때문에 염색체가 이제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제가 된 형태로 그려 놓겠습니다. 염색체 두 쌍만큼의 염색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좀 까먹으셨을까봐 얘기를 하면 얘네 둘이 각각 상동이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기에서는 무슨 특징이 있었죠? 네,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있었죠. 그래서 핵막이 사라지고 있는 걸 표현하고자 이렇게 실선으로 한번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전기에 또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가 체로 응축되는 과정을 제가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체로 그냥 그릴게요. 사실은 염색사에서 염색체로 응축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염색체가 한 쌍 있을 거고요. 얘보다 조금 작은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이 있을 거예요. 간단한 사고가 있어서 끊었다 하게 됐어요. 어쨌든 전기하고 있었죠.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염색사가 염색체 형태로 응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두 쌍의 염색체만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방추사가 합성됐었죠. 그래서 방추사가 이렇게 합성이 된 걸, 이 선을 우리가 이 실을 방추사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전기가 끝날 때쯤에는 이 방추사가 염색체 동원체 부분에 붙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를 그려보겠습니다. 중기의 특징이 뭐가 있었죠? 세포 중앙에 염색체가 배열된다. 이거를 뭐 적도판 배열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중앙에 이렇게 배열시켜 볼게요. 작은 놈들 크게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데, 얘네 둘이 같은 거고 얘네 둘이 같은 거예요. 두 개 상동.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방추사가 동원체 이미 달라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달라붙어 있겠죠. 요겁니다. 이게 중기. 그리고 한 개만 더 말하자면 체세포 분열의 중기세포를 가지고 핵형 분석을 한다. 이것까지 하면 퍼펙트죠. 자, 그 다음에 후기. 후기는 제가 방추사가 짧아진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먼저 그럼 짧아진 방추사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짧아졌죠. 그런데 이게 사실 짧아지면서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염색체가. 큰 놈 2개, 작은 놈 2개. 어때요? 잘 그렸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되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해해 보세요.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가 분리가 됐죠. 여기가 이렇게 분리된 거잖아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점선 그려놓은 부분이 이게 분리가 된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점선이 있다고 치면. 그럼 뭐가 분리된 거예요? 아, 염색 분체가 분리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 후기에는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에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 후기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왜? 방추사가 짧아지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기. 말기는 전기의 역행이라고 했죠. 지금 전기 때 핵막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중기에는 핵막이 없고 후기에도 당연히 핵막이 없어요. 그런데 말기 때 다시 핵막과 인이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성되고 있는 거를 표현하고자 이렇게 점선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이 생성되는 핵막이 2개란 말이에요. 2개. 왜? 말기가 끝나면 완전히 핵 분열이 끝나는 거니까 2개의 핵이 생성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말기가 끝날 때쯤에 이미 다 풀렸을 텐데, 염색사 형태로 그려놓으면은 이제 유전자 같은 걸 표시하기도 힘들고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염색체 형태로 그릴게요. 자, 말기가 이 안에 염색체 형태로 그리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염색 분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핵에 각각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이놈들은 조만간 염색사로 바뀔 예정이고요. 아, 그리고 당연히 방추사도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추사도 사라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완벽하게 두 개의 딸 세포로 나눠져 버린다면 어때요? 당연히 핵막 존재하고요. 당연히 존재하고요. 이 안에 이렇게 염색사 형태로 유전 물질이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역시 염색사 형태지만 이렇게 보면 양을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임의로 염색체 그림을 그려 놓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자, 끝나고 나서 봤더니 어때요? 분홍색으로 갈게요. 시작할 때 원래 이만큼 있지만 얘가 만약 염색체였다면 이 정도 있다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고, 많았다가 이제 후기 때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고 결국 말기가 지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났을 때 이만큼 염색사 형태로 들어있을 텐데, 얘를 염색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된 거네요. 어때요?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은 딸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시작할 때 이만큼 있었으면 나올 때도 이만큼 있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놈이 두 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체세포 분열. 아시겠죠?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그려드렸어요. 이 각 분열기의 특징들을 한 번씩 계속 말해보면서 외우세요. 외우셔야 합니다. 자, 다음 장은 이제 체세포 분열을 정리해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EBS 자료를 가져왔고, 조금 되게 친절한 그림이 있고, 표를 통해서 이제 각 시기의 특징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거 그냥 혼자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되는 거고,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후기 때 방추사의 작용으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이것만 전에 좀 설명을 많이 안 했으니까. 오케이? 체세포 분열 후기에는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체세포 분열 이제 개념도 알았고, 의의도 알았고, 과정도 알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겠죠.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빠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어떻게 하면 체세포 분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자료 해석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문제 그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체세포 분열 과정을 길게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줘요. 불친절한 것도 있고 이렇게 주다 보면 이제 종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 않고 이꼴로 줍니다. 이 형태를 보고 아 이게 체세포 분열이구나 이걸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때가 G1기예요. G1기고 S기를 거쳐서 DNA가 복제되면 뭐죠? G2기죠. 이거 알잖아요. 이거 아는데 이게 아니야. G2기를 생략한다. 문제에서는. 그리고 M기라고 할게요. 저는. 자, 이거는 이 세포가 M기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배웠고 그리고 이 세포를 우리가 지칭해야지 얘를 부를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얘를 M기의 세포라고 부를 거예요. 체세포 분열 M기의 세포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이제 학생들도 저랑 약속을 해요. 얘는 이제부터 M기의 세포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뭐예요? 딸 세포죠. 이거는 저랑 한 약속이 아니라 그냥 모두랑 한 약속이야. 당연한 거고. 자, 다시 한번. 얘는 G형기의 세포 맞고요. 그리고 얘는 S기 맞고요. 그 다음에 M기는 정확한 게 아니라 저랑 한 약속이에요. 얘를 지칭하기 위해서 저는 M기의 세포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러면 제가 N기의 세포다 하면 아 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놈은 딸 세포고요. 이게 체세포 분열 과정인데 과연 그러면 염색체 이런 유전 물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유전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 염색체 두 쌍을 그릴 건데요. 자, 검은색 염색체 한 쌍, 그리고 빨간색 염색체 한 쌍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야죠.
일단 뭐 핵막 이런 거 생략하고. 지원기는 간기잖아요, 간기. 간기는 염색사 형태로 유전 물질이 존재해야 되는데 전 지금 염색체를 그렸죠.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 위에 유전자가 더 쓰여져요. 이렇게 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DNA의 일부분이 유전자고, 그 DNA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결국 염색사, 염색체니까 염색체의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염색체로 푸는 게 아니라 유전자로 풀기 때문에 염색체 위에다 유전자를 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색사 형태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잖아요. 그려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유전자 A, 라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한 거예요. 비록 지원기, 간기의 세포더라도 염색체 형태로 그림을 그리자. 이건 저랑 하는 약속이 아니라 평가원이랑 하는 약속이에요.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그림이 염색체 형태라고 해도 간기, 즉 G연기, S기, G2기에는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고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너무 불편하니까 G1기가 간기지만 염색체 형태로 그림을 주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얘들 사실 염색사입니다. 자, S기 때 복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제가 되죠. 그러니까 검은색 두쌍, 크기가 커진 건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린 거지.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자, 유전자 한번 덮어서 써볼게요. 여기 원래 라지 A였잖아요. 근데 얘가 복제된 거니까 똑같이 라지 A. 얘는 원래 스몰 A였죠. 복제된 거니까 똑같이 스몰 A. 얘네 둘은 라지 B, 라지 B일 거고, 얘네 둘은 스몰 B, 스몰 B. 맞죠? 복제된 거니까 완전히 똑같이 써줘야 돼요. 이때를 제가 M기의 세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분열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죠? 염색 분체가 분리될 거잖아요. 언제? 체세포 분열 후기에. 그러면 옆에다가 잠깐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적합한 배열이 된 거 기준으로 유전자를 얘가 라지 A 갖고 있고, 얘도 라지 A 갖고 있고, 여기 스몰 A, 스몰 A인데 방주사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찢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방주사가 짧아지면서 이렇게 찢어지죠. 어떻게 찢어졌어요? 라지 A 일로 가고, 반대쪽 라지 A 오른쪽으로 가고, 스몰 A 일로 가고, 반대쪽 스몰 A 저쪽으로 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이제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이렇게 검은색 두 개가 오게 되고, 반대쪽으로 똑같은 거 가고, 빨간색 두 개도 마찬가지로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유전자 한번 덮어서 써볼게요. 라지 A 이쪽으로 가고요. 아까 봤듯이 스몰 A, 라지 A, 스몰 A 하나씩, 라지 B, 스몰 B 하나씩, 라지 B, 스몰 B 하나씩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시겠죠?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이해 안 갔으면 방금 전에 제가 지웠던 그림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이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진 결과 어떻게 됐다고? 이놈이랑 딸세포랑 모세포랑 똑같다고. 얘랑 이 딸세포 두 개랑 유전적으로 동일했다고. 맞죠? 유전자 똑같잖아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있는 거 똑같잖아요. 딸세포도 모세포도. 맞죠? 자, 이 그림을 왜 그려놨냐?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체세포 분열을 표현할 거고, 자, 문제에서 얘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가 지원기고, 유전물질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염색체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전자가 이렇게 써져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그림이 떠오르면 되는 거고요. S기가 지나면 뭐 DNA 복제가 되니까, 이때, 즉, 제가 이제 지칭하는 M기의 세포에서는 이런 식으로 염색 분체가 생기고 복제가 된
형태일 것이다. 이 그림 떠올라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나온 딸세포는 유전자형이 모세포랑 똑같다. 이거를 이제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고르면 이 그림이 튀어나오고 얘를 고르면 이 그림이 튀어나오고 얘를 물어보면 이 그림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로 한번 핵상에 관한 것만 한번 더 써볼게요. 자, 이때는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있는 그림이니까 핵상 2n이고 실제로는 염색 4지만 그냥 염색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 풀이상 2n이고 염색체 개수는 4개고 자, 염색 분체 DNA 복제 안 된 상태죠? 지금 4인 거예요. 얘는요? M기의 세포는요? 핵상 2n이고 염색체의 숫자 느나요? 아니죠. 염색 분체가 복제된 것 뿐이니까 4고 8인 거죠. 딸세포들은요? 핵상 n이에요? 아니죠. 2n이죠. 여전히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2n이고 염색체 수는 4개고 복제 안 된 상태니까 4개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핵상까지 마스터 하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체세포 분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태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상동 염색체가 독립적으로 배열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체세포 분열 중기 때 중앙에 배열이 되잖아요. 중앙이 배열이 되는데 이 검은색 놈이 서로 상동이라고 쳐볼게요. 상동이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배열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하면 이따가 배울 감수 분열에서는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독립적으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같이 붙어서 배열이 돼요. 이걸 뭐라고 했죠? 상동 염색체가 접합했다고 표현했고 그거를 이가 염색체라고 했어요. 어쨌든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독립적으로 배열되는 거예요. 이런 꼴로. 자, 이렇게 배열되는 거는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 이따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 염색 분체 분리. 언제? 후기에. 왜? 방추사가 짧아지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모세포와 딸세포의 핵상 및 DNA양 변화 없음. 확인해 볼까요? 핵상. 얘는 44, 얘는 44. 똑같죠? DNA 똑같죠? 유전자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없음 맞죠? 모세포랑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딸세포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딸세포에서도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 당연한 거겠지만 그림 보시면서 한번 확인하세요. 상동 염색체 존재하잖아요. 네. 체세포 분열은 딸세포에서도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열의 특징까지 봤고 마지막 자료 해석 2번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DNA 상대량인데 이거 지겹게 봤죠 앞에서. 그런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세포당 DNA 양이고 Y축이 세포 수였어요. 이렇게 되면 DNA 상대량이 1인 거를 제가 G1기라고 했고요. 여기가 S기 복제가 되고 있으니까 1에서 2 사이니까 그 다음에 2인 쪽을 G2기, M기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건데 새로운 그래프가 나왔죠. 뭐요? 이거 오른쪽에 있는 놈.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에요. 그게 Y축이고 X축은 이렇게 식이에요. G1, S, G2, M기. 자, 그럼 나눠볼게요. 여긴 G1기의 세포인 거고, 그래, DNA 값이 이제 2, 4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대값이라서 그래요. 상대값. 이걸 1, 2로 놓든 2, 4로 놓든 3, 6으로 놓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2배 됐다. 언제? S기를 거치면 2배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G1기고 여기 2배가 되고 있으니까 S기인 거고 여기 G2기 맞아요. 그 다음에 M기. 이제 분열기인데 분열기를 제가 4개로 나눌게요. 세포질 분열 빼고 핵 분열만 4개로 나눌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부터 여기. 자, 여기 앞부분 보겠어요? 전기, 여기 중기, 여기 후기, 마지막 여기 말기인데 좀 이상하죠? 이상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말기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어떤 상태죠? DNA 상대량이 4에서 2로 떨어지고 있는데 2로 떨어진 부분도 말기라고 했어요. 말기 끝부분에 DNA 상대량이 2다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랑 비교했을 때? 얘랑 비교했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얘는 분열기인 애들은 여기서 뭐 1, 2로 하면 헷갈리니까 얘도 2, 4로 맞출게요. 그럼 되죠? 제가 옛날에 세포당 DNA 상대량 이제 설명해 드릴 때는
아무리 분열기에 분열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포당 DNA 양은 항상 이제 4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엔기에서는 세포질 분열이 끝나는 순간 세포 분열이 끝나는 거고, 분열이 끝나야지 이제 DNA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분열기 끝부분에 있어도 세포당 DNA 양은 4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포질 분열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말기에서 이렇게 2를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DNA 상대량 값을.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왼쪽은 세포당 DNA 양이라서 그런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자, 제가 말기의 세포를 그려보겠습니다. 말기 있고 뭐 핵만 이제 뭐 생성됐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고 이 안에 뭐 이 플러스 염색, 채든, 염색, 사든 뭐 있다고 해볼게요. 자, 왼쪽에서 물어본 건 어때요? 세포 한 개당이죠. 여기서 세포가 어떤 개념인가요? 얘죠. 제가 분홍색 따라 그린 거. 세포는 이거예요. 분홍색이에요. 세포는 아직 분리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DNA량은 아직 이 파랑이 이쪽 아이고 얘 더하기 얘일 거예요. 즉 복제된 상태인 4가 맞는 거죠. 그런데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물어보면 말기에서 어때요? 이미 핵이 두 개잖아요. 왜? 핵 분열이 끝나는 게 말기니까. 이미 핵이 두 개라서 아이고 뭐야, 핵이 두 개, 이미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얘네 둘 합친 4가 아니라 각 2씩인 거예요. 말기 마지막에 그래서 DNA 상대량이 2로 떨어졌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가시더라도 한번 여러 번 보면서 하시면 이게 이해가 갈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까다롭게 내진 않을 텐데 개념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제 감수 분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